만일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게 하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 제 형제들인 빅터와 로렌스가 2주 동안 여행을 왔습니다. 둘은 뉴욕에 머무는 동안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려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이 특히나 보고 싶어 했었던 공연이 신문에서는 매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을 떠나기 전 둘에게 티켓을 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최근에 포르쉐 썰 풀면서 얘기했던 건데 매진이야. 신문에서 벌써 공연 매진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네빌은 몰라 난 모르겠고 나는 상상 속에서 티켓을 구해서 티켓을 이 둘한테 주는 모습을 상상했어 한 겁니다. 우리가 메트로폴리탄에 도착했을 때 광고판에는 그 공연이 매진, 자녀 좌석 없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매표구에 도착했을 때 앞사람과 동행인 키가 1m 90cm 정도의 장신의 금발 남자가 제 머리 위로 손을 뻗어서 매표소 직원에게 질문을 해서 직원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문 쪽으로 갔고 그때 매표소 직원이 아니 이거 3달러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돌아 키 큰 금발 남자에게 다가가 여기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보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당신을 찾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한 양처럼 돌아온 그는 잠깐의 대화를 나눈 후에 돈을 꺼내더니 티켓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오늘 밤 공연 중앙 가운데 자리로 2장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네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제게 VIP 예비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VIP들이 오면은 줄 수 있는 그런 예비표, 그러니까 일반 좌석은 다 매진이 됐지만 VIP한테 줄 좌석은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비표를 딱 뺏어 줬다. 물론 저는 VIP가 아니었지만 $20의 손실을 막아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요거 이제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나 뭐 부활 이런 데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는 그냥 뭐 매진됐는데 VIP 좌석에 앉아서 봤다 하고 짧게 끝나잖아요. 짧게 끝나는데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앞에 이야기부터 해갖고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매진이었는데 표를 주는 상상을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막 줄을 옮기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시선 돌리면서 정신사납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를 내야 되는데 $3를 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좀 이제 표를 싸게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네빌이 잡는 걸 도와줘서 VIP 예비표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것의 쓰임에 맞게 만들었으니 심지어 악인도 고통의 시간 동안 쓰이기 위해서 만들었더라. 잠언 16장 4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공연 티켓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순간입니다. 만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도둑이 필요하다면 어디선가 도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도둑이 나타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직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면 매표소 직원은 저에게 그 공연 티켓은 없습니다. 전광판을 못 보셨나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둑은 제가 티켓을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존재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게 하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무한한 상태들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책에는 이제 네빌이 어떤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매진됐을 때 그냥 그걸 보기로 마음속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VIP 좌석에서 보게 됐다. 뭐 이렇게 짧게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히 풀어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포인트들을 몇 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분명히 매진이 된 공연을 이제 봤을 때 네빌은 그 현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죠? 그게 매진이 됐든 뭐 좌석이 없든 뭐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속의 장면, 마음속의 상태에 마음을 집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딱딱딱 펼쳐졌다는 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내가 하게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필요한 조건들과 환경들이 갖춰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내가 원하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할 때, 근데 제가 이러이러한데 이 상태를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가 필요 없다고요. 네빌도 몰라요. 맞죠? 네빌도 책에서는 몰라. 내가 어떻게 이 형들한테 이 공연을 보게 할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연장에 갔더니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VIP 좌석에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언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차지하기 위해서 현실의 조건들이 갖춰질 거니까 방법을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건 알아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이 펼쳐질 것이다.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좋은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나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좋다 나쁘다도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례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옛날에 이 방음부스 얻게 된 사례 얘기해줬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방음부스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방음부스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극구 반대하는 상태. 그랬는데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갖고 방음부스를 설치할 만한 공간들을 막 알아보고, 방음부스 사이즈를 알아보고, 방음부스 업체들을 쭉 선별을 하고, 진짜로 방음부스 정말 살 것처럼 방음부스 업체 사장님 불러서 견적 내고 실제로 와갖고 막 사이즈 재고 막 그 견적서도 받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당연히 부모님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부모님 줄 생각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상상을 하고 나서 5일 뒤에 밑에 집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와서 그 사람이 매일같이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뭐라고 해갖고, 그때 부모님이 야, 너 때문인가 보다, 너가 방에서 방송을 하니까 너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갖고 방음부스 설치 엄마 돈으로 물론 이제 빌려준 거라서 나중에 갚았어요. 그 당시엔 돈이 없었지만 엄마 돈 빌려갖고 허락도 받아갖고 방음부스 설치해서 지금도 쓰고 있잖아.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설치하고 나서 그 아저씨가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엄마가 나한테 이거 허락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은 뭔가 악역이 필요한 거지. 막 와갖고 막 뭔가 깽판 치고 막 그럴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엄마 아빠의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불러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결과에 머물면은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그 방식이 내가 원했던 방식이나 내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끔 해줍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내 상상력에 의해서 펼쳐져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뭐 어떤 이제 악역을 맡아서 하기도 해.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 또한 내 상상력이 공명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쵸? 네빌이 그 사람 또한 용서할 수 있었다. 왜냐면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VIP 티켓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 또한 악역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제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아니면 혹은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방식으로 펼쳐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분명히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왔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려고, 혹은 또 어떤 걸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왔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최악의 사건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애인이 바람나갖고 헤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되게 기분 더럽지. 맞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나서 막 헤어지면은 기분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야,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천만다행이야. 너한테 천운이야, 천운. 하늘이 날 도왔어. 이렇지 않습니까? 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거나 그러면은 야, 내가 그때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때 그 사람과 계속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슬픈데
뭐 아니면은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잘렸어. 당연히 그땐 기분 나쁘고 더럽지, 맞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잘리면 기분 나쁘고 더럽잖아. 근데 그 회사 잘리고 나서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내가 뭐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 뭐 연봉이 2배야. 2배인데 일은 더 편하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 그러면 야, 그 회사에서 안 잘리면 어떻게 할 뻔했냐. 내가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양심상 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회사를 안 알아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그 회사 안 잘렸으면 이거 못 알아봤을 텐데 야, 잘려서 천만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왜 펼쳐졌는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야, 그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싶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불행처럼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불행처럼 보이고 안 좋은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우리 우주님이 큰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큰 그림을 내가 못 알아보고 또 내가 작은 부분에 빠져갖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고 있었구나. 나뭇잎만 보면서 야, 이 나뭇잎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별 모양 나뭇잎이 좋은데 이거 뭐냐 이러고 있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